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8월 16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.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우리 시장 강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.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배 기자, 일단 이 거래일 만의 상승 전환입니다. 맞습니다. 오전 내내 매도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강한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는 장이었고 네카오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.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 네이버 부동산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이 투심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네,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는 이 외신 보도가 영향을 미쳤던 걸로 보입니다.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, 이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중국의 경기 둔화죠. 맞습니다. 이 15일 우리 시간으로 15일 광복절에 발표된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예상보다 너무 늦게 지금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.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이 7월 중국의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3.8%, 소매 판매는 2.7% 늘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블룸버그 예상에 따르면은 각각 4.3% 그리고 5%였는데요. 이거를 둘 다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. 특히 또 이 부동산의 투자 부진이 돋보였습니다.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따지면은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.4%나 줄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. 7월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마이너스 12.3%를 기록하면서 6월 마이너스 9.4%보다 악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밖에도 이 하이난성 봉쇄 여파도 여실히 느껴졌습니다. 이 소매 판매가 이 전년 대비 2.7%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5.0%에 미치지 못했습니다. 코로나 재확산 이후에 서비스 업종의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유가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반년 만에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이 또한 중국의 이 수요 둔화로 인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중국이 그래서 금리를 내렸단 말이죠.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시도인데 그럼에도 중국 수요 둔화 피할 수 없는 걸까요? 그렇습니다.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는 좀 봉쇄 범위도 줄어들고 또 이 약간 도시들도 좀 줄인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어쨌든 관광지나 감염 지역 전체를 봉쇄하는 정책이 좀 전체적인 심리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증가율표를 가져와 봤습니다. 이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봉쇄 정책이 시작된 21년 이후로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 남들은 다 긴축하는데 혼자만 금리 내리니까 위안화 약세도 오늘 더 심해졌습니다. 시진핑 주석의 무리한 정책이 원인이다 이런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냈던데 당분간은 이 정책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, 그러니까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3.8%까지 하락을 했습니다. 예. 이 중국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,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숫자가 4.0%거든요. 이미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이 중국 시장은 또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 자체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따라가는 경향이 큽니다. 네. 제로 코로나 정책은 20차 공산당 당대회인 10월 말 혹은 11월 초까지 이어질 겁니다.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눈높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네, 10월 당대회 이후에 방침에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고 중국발 가전 수요 위축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반도체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말이죠.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도 오늘 주가가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건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네. 특히 기름값이 떨어지면 항공사들이 수혜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권, 그러니까 어떤 해외로 나가는 항공권 예매를 좀 덜 하셨을 텐데요. 제가 최근에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스턴까지 가는 우리나라 인천에서 보스턴 가는 직항기의 이 이코노미석의 가격을 알아왔습니다. 예. 560만 원, 6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거의 코로나 직전에 그 비즈니스 클래스의 가격에 거의 달하는 그런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. 이렇게 국제선 탑승객이 늘면서 어떤 좌석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관측이 됐습니다. 그나마 이제 오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을 한 건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이 역대 최대치까지 올랐던 이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인하가 됩니다. 보시다시피 이 단계를 계속해서 높여오다가 이 7, 8월에 역대 최대치를 찍고 9월에 16단계로 내려갑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이제 대한항공 유류 할증료를 이제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최대 34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9월에는 이보다 좀 한 10만 원, 8만 원 정도 내린 26만 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격 하락이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 보시다시피 항공주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내일 증시에는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? 네, 잠시 뒤에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죠. 미국의 7월 산업 생산 지표가
발표가 됩니다. 전달 대비 0.3% 증가할 예정이고 지난달에 0.2% 감소했거든요. 그렇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.